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공수교대 우사 USA 박병일입니다. 오늘이요 7월 28일입니다. 왜 벌써 찍어? 예, 저희 불PD가 주말에 휴가를 가요. 요즘 휴가철이죠, 그죠? 근데 이제 뭐 휴가라고 해봐야 이제 뭐 어디 펜션이나 어디 이제 콕 박혀갖고, 근데 그게 제일 좋죠. 뭐 호캉스 하러 이제 가족들하고 간다고 해서 오늘 이제 원래는 저희가 주로 금요일 날 촬영을 하는데 이제 금토일 간다고 하니 그래서 오늘 좀 미리 땡겨서 좀 찍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찍었던 파일들이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때도 뭐 덥고 막 뭐 에어컨 실외기 공사하네 뭐네 난리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34도? 예. 체감 온도는 40도. 뭐 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능용 교재로 찍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걸 이제 지금도 솔직히 좀 어질어질합니다. 그래서 공수교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얘가 간만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있는데 가서 제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이렇게 막 쓰면은 조그맣게 쓰면 화면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찍을 거하고 제 생각에는 아무튼 이 폭염기 동안에는 얘를 좀 써볼게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트로 하면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 말소리만 들리는 걸로.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인조는 망할 놈, 뭐 효종은 더 망할 놈, 현종은 모질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써가면서 주로 제 손하고 판서가 보일 테니까 그런 다음 여기다 이제 뭐 이미지 화면 들어가고 뭐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약간 그 미니 버전 혹은 마치 아이패드를 구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한번 해볼 테니까 아무튼 저희가 이제 또 컨텐츠가 점점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질은 공수교대입니다. 예, 그래서 구독, 좋아요, 입소문,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은 아마 다음 주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8월 첫 주에, 8월 첫 주에 올라갈 겁니다만 7월 28일 날 미리 찍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PD 휴가 간다는 거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서 요 화면 다음서부터는 이제 얘로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올라갈 거는 아마 숙종 얘기가 좀 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인트로 마치겠습니다. 우사 박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폭염 때문에 이제 저희도 별의별 짓을 다 해보는데, 아무튼 저희가 있는 그 칠판 쪽에서 하면은 지금 거기가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치고, 그러니까 저도 좋은 얼굴이 나올 수가 없죠. 벌겋게 계속 익어갈 테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그 뜨거운 선풍기 바람이라도 쐬는데 옆에서 선풍기 옆에 있는 우리 불PD가 죽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에어컨 밑에서 제 손만 이렇게 까짝까짝 보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치 꼭 그 여러분들이 요약장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번하고 다음 주 아무튼 폭염이 제일 극심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뭐 제 얼굴 오래 나와봐야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씩 이미지 컷으로 좀 보셨으면 합니다요. 자, 그러면 숙종 시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제 뭐 올라갔겠죠. 이거 나올 때쯤에는. 근데 이제 현종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왕권이 비약했다. 특히 예송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아무튼 장남인 숙종은 그대로 다 지켜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냐? 용, 사, 출, 좀 어렵습니다. 척, 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권한이냐면은 아무리 왕이 형편없어도 집권 세력,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마지막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숙종은 이것을 정말 1000% 활용한 임금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용사 출처권이란 말은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대신 이 말을 많이 들으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뭔가 사건을 방방방방방 키워갖고 별거 아닌 사건인데 막 키워요. 이렇게 해갖고 집권당을 싹 교체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의적으로. 이걸 두 글자로 환국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숙종이 여기 적어놨죠. 1673부터 1720년. 꽤 재위 기간이 길어요. 예. 아마 조선 왕들 중에서 세종, 숙종, 영조, 고종, 예, 요렇게가 이제 재위 기간이 비교적 중종까지 이 5왕들이 제가 알기로는 재위 기간 40년이 넘어간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빅5 중에 한 명입니다. 숙종도. 그래서 요 황국을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그래도 현종이 말년에 2차 예송 때 남인의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숙종이 즉위할 당시에는 처음엔 남인 정권이었습니다. 네. 이걸 숙종이 서인으로 갈아치워요. 그랬다가 또 남인으로 갈아치웁니다. 그랬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서인으로 갈아치워요. 네. 근데 요게 시험엔 제일 많이 나오죠. 왜? 이게 마지막이었으니까. 이게 갑술년의 황국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 서인들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뭐냐? 언제까지 우리가 환국에 이렇게 시달릴 거냐? 에이씨, 몰라. 우리가 이제 다 해먹자. 일당 독재를 이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하려고 했던 황국은 이런 거였겠죠. 야, 니네 왕 눈치 보면서 정치해라. 안 그러면 확 집권 다 갈아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여기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붕당의 원칙이 있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3정승이 있으면 되게 암묵적으로 집권당이 둘, 야당이 하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서인 정권인데 라고 보는데 우의정 중에 누가 나는 누구? 저 사람은 남인인데? 예, 이게 붕당의 암묵적인 룰이었던 거예요. 숙종은 이걸 깨버린 거죠. 몰빵. 3정승 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남인 서인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남인이나 서인들도 야, 이게 뭐야? 야, 씨, 왕 눈치 좀 봐야겠다. 이거 뭐지? 와, 이거 긴장 타야겠네? 그런데 아무튼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이 사건이 뭐냐면 장희빈이 사약 먹고 죽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예. 장희빈 사사. 요거거든요. 예. 장희빈 사사 사건인데 이때 이후로 서인들이 아무튼 천신만고돼. 서인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남인이었죠. 서인이었죠. 또 남인한테 갔다 또 서인 갔죠. 그러니까 야, 이젠 됐다. 남인을 영원히 뿌리 뽑아버리고 우리가 권력을 아예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부터 Z까지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싹 장악하자. 그러니까 숙종의 환국은 일종의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추구하려고 했던 건데 원래 의도는 신권의 견제였는데, 예. 또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그죠? 예.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슉슉슉 빠져나가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죠. 그래서 야, 우리가 다 해먹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이렇게 요점 정리를 했으니까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남인에서 서인으로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는 천막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천막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천막 사건을 맨 처음에 무슨 왕국이라고 그러냐면 한국을 하도 많이 해갖고 경신년의 환국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제가 지난번 그 현종 때 뭐 경신대기근 막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경신년의 대기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육식갑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신년 이전의 경신년에도 또 대기근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기억해 두세요. 제가 지난번 19강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세기는 기상이변이 끊이지 않았던 아주 속칭 지랄맞은 100년이었습니다. 17세기가. 예. 그랬다라는 것도 좀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소빙기였는데,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1도 정도가 낮았어요. 그 100년 동안. 근데 제가 지난번 강의도 설명드렸다시피, 그러면은 해류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서 어떤 지역은 폭우 내리고, 어떤 지역은 가뭄, 어떤 지역은 폭염, 어떤 지역은 막
정말 한파 이런 것들이 막 반복됐던 그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하고 또 경신년 겹치네요. 자, 이 천막 사건이 뭐냐? 이거 되게 단순한 사건이에요. 영의정이었던 당시 남인의 허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종이 상당히 신뢰했어요, 이 사람을. 그런데 허적의 생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쓰는 천막이 있습니다. 이 왕이 쓰는 천막이니까 좋겠죠. 기름도 쫙쫙 발라갖고, 기름도 정말 쭉쭉 발라갖고 방수 처리 다 되고, 빗방울 맞아도 또로록 잘 떨어지고 그늘도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인데 영의정 허적이 이걸 그냥 가져간 겁니다. 아니 뭐 영의정이니까 뭐. 그리고 이제 관례가 그랬대요. 영의정 생일이나 이럴 때는 왕실에 있는 그 왕이 쓰는 천막을, 왜? 신하 중에 지존이니까 짱 아닌가 짱, 그죠?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숙종이 오늘이 영의정 생일 아니요, 천막을 내주시오 했는데 신하들이 왔고 이미 가져갔는데요. 뭐 이 새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사건 키운 거죠. 정권을 한번 갈아엎을 때가 됐어 라고 해갖고 여기다가 영모 하나를 쓱 플러스를 해요. 이건 뭐 옵션이죠. 이렇게 해갖고 복자 들어가는 대군 중에 누구를 나 대신 왕으로 올리려고 그랬다고? 그게 남인 허적이야? 이 새끼 죽어. 이래갖고 작살이 납니다. 그리고 서인을 등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서인도 신났죠 또. 이야, 예송 때 우리가 지긴 했지만 오케이, 이제 서인의 시대야 막 하고 있는데 변수가 생겨요. 어떤 변수? 중전이 이때 2년 왕후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녀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게 장희빈이에요. 그냥 장씨죠. 이때는 장씨. 그런데 이 장씨가 처음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빰 하고. 물론 왕의 성은을 입으면 품계가 조금씩 올라가긴 해요. 그런데 숙종이 나의 첫 아들이다. 근데 숙종이 뭔가 좀 약간 이렇게 오픈 마인드였던 것 같긴 해요. 선조였으면은 그래도 이거 후궁 아들이 안 돼 이랬을 텐데 숙종은 그러지 않아요. 야, 이 아들을 바로 원자 삼고. 그러니까 세자죠. 그리고 장씨 바로 희빈. 희빈이면 뭐냐? 중전 바로 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전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자, 이게 뭐 되게 자연스러운 사건 같잖아요. 근데 숙종이 여기다가 덫을 놓은 거예요. 이때 덫에 덜커덕 걸린 게 바로 누구냐? 제가 19강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그 슈퍼스타 바로 송시열입니다. 송시열은 이걸로 사약 먹고 죽죠. 솔직히 송시열 이때 다이. 어마어마한 서인의 영수긴 합니다만 솔직한 말로 효종, 현종 때 했던 폐악질을 생각하면 쌤통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서인이 갑자기 아니 후궁의 몸에서 낳은 애를 뭘 보고 갑자기 희빈을 시켜주고 세자를, 원자면 사실상 세자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이 나중에 경종이에요. 3년 내내 골골골골골 대다가 돌아가신 그 경종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아직 우리 중전이 이렇게 계신데, 그러니까 중전 이 인현왕후 민씨인데 당연히 서인이죠. 그러니까 서인 입장에서는 서인 몸에서 낳은 아들이 후사를 이어야 자기 정권이 쭉 간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숙종의 노림수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왜 니들이 지랄이지? 특히 너 송시열 또 뒤에서 또 그러냐? 너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도 적당히 벼슬 살다가 내려가갖고 신하들 다 뒤에서 배후 조정하더니 또 너야? 너 죽었어. 그래갖고 이거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송시열이 때 사약 먹고 깨끗하고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남인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죠? 이야, 다시 찾았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숙종은 이 남인 정권을 별로 끌고 가려고 했던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6년밖에 안 돼서 다시 이 마지막 환국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 거죠. 장희빈이 어느 날부터 활을 쏩니다. 피슉 피슉. 그리고 뭘 막 꽂아요. 무당시켜갖고. 그게 알고 봤더니 인현왕후의 허수아비였다. 이 사건이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숙종이 이 남인들 봐라. 그리고 장희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분 남았으니까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요건 지우고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인현왕후가 중전이었어. 근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인현왕후는 패소인이 되고, 그러니까 사가로 쫓겨난 거죠. 장희빈이 중전이 됩니다. 장중전이 돼요. 그런데 요 사건이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인현왕후가 다시 복귀를 하고, 그래도 숙종이 장중전한테는 미안한데 다시 강등 장희빈이 된 거예요. 다시 장희빈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희빈이 이때서부터 인현왕후한테 저주를 내린 거죠. 무슨 얘기냐, 전현만 죽으면 내가 다시 중전될 수 있겠지? 왜? 내 아들이 세자니까. 그랬는데 이 저주 사건이 딱 걸린 겁니다. 이게. 예. 그러면서 솔직히 이때 남이는 그 이후로 몇몇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등용된 적은 있지만 남인이란 세력 자체는 이 갑술왕국 이후로 당은 퇴출돼요. 예. 여기가 끝이냐? 아니죠. 장희빈과 관련된 더 흥미로운 얘기는 20-2강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숙종의 업적 또 체크해 봐야 되고, 그리고 숙종 시대에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 등등등 담아서 20-2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여인만 불쌍해진 거죠. 이거는 숙종의 고도의 환국정치 계산이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20-1강은 마치겠습니다. 20-2강에서 다시 손만 나올게요. 예, 감사합니다.